자, CSS 선택자를 명시할 때 앞에서 봤었던 자식 혹은 자손, 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비율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자손 선택자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돼요. 왜냐면 자식 선택자는 HTML 구조가 바뀌면은 모든 선택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식 선택자는 저 같은 경우 전혀 안 써요. 자, 그 밖에 약간 번외편 같은 스타일인데요. HTML 속성에 따른 선택자입니다. 자, 앞에 들어가는 거는 태그 이름일 수도 있고 클래스나 아이디일 수도 있어요. 자, 대괄호 안에 속성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href라는 속성을 갖는 a 태그. 이때는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거는 href인데 값이 반드시 샵으로 적용되어 있는 a 태그. 자, 얘는 id가 헬로예요. 태그는 뭔지 필요가 없어. 근데 메소드라는 속성이 포스트로 되어 있는 어떤 태그. 클래스가 추즈인데 밸류 속성이 반드시 1, 2, 3인 태그. 이거 말고도 표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같다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체로 같다 말고는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뭐뭐 할 때를 뜻해요. 대부분 링크에 적용을 해요.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링크에 적용되는 거고요. 아래 거 두 개는 모든 태그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링크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요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죠. 다른 거예요. 자, 링크와 비지티드, 얘는 링크의 기본 상태고요. 비지티드는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링크를 뜻해요. 그래서 A 콜론 링크, A 콜론 비지티드.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HTML에서 링크는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있어요. 내가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링크는 보라색이고요. 밑줄이 있어요. 이게 HTML 태그의 기본값이에요. 이거를 다른 색깔로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제거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가 있을 때예요. 액티브는 마우스가 눌러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뭐가 바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호버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작업할 페이지 선정해 주신 분들이 요런 효과 들어있는 페이지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안에 그림 이렇게 확대되는 요런 느낌 있죠. 이게 호버라는 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액티브는 마우스가 눌러져 있을 때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 링크의 기본 상태, 그리고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링크에서 마우스를 누를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가상 클래스라는 거는 아이디나 아니면은 태그나 그것도 아니면 클래스, 이름 뒤에 땡땡 붙고서 뭔가 붙는 얘네들을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땡땡이가 붙어요. n번째 요소, CSS 선택자가 복수 요소를 의미할 때 그 중에서 몇 번째인지를 지정해요. 자, 앞에 붙어 있는 건 아이디도 되고 태그도 되고 클래스도 돼요. 얘가 가리키는 요소들 중에 first child, 첫 번째 요소, last child, 마지막 요소, 요거 두 개 굉장히 많이 씁니다. nth child 2, 두 번째 요소, 1부터 카운트해요. nth child odd, 홀수 번째 요소, en, 짝수 번째 요소. 왜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게시판 글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배경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3n이라고 하면은 3의 배수 번째 되는 요소들을 뜻하겠죠. 네, 여기 있죠. 자, nth last child 숫자. 얘는 뒤에서부터 카운트해요. 자, 요 예제는 조금 올드한 예제라서 요즘 페이지 만들면서는 뭐 사실 쓰이지는 않을 거기는 해요. 자, 폼을 좀 구성을 했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라디오, 체크박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HTML 태그는 이제 설명 디테일하게 안 해요. 자, 인풋 태그예요. 보더라고 하는 속성은 테두리를 의미해요. 1픽셀, 굵기 1픽셀, 솔리드는 직선이고요. 오렌지색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테두리가 적용이 됐죠. 근데 라디오하고 체크박스도 인풋 태그잖아요. 근데 인풋 얘한테 적용이 안 되죠. 이게 요즘 브라우저들이 좀 쓸데없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브라우저가 라디오랑 체크박스는 보더를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원래대로면은 라디오랑 체크박스에도 테두리가 쳐지는 게 맞죠. 모든 인풋 태그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 동그라미 주변에 테두리가 쳐질 것 같죠. 그렇게 안 되고 여기에 네모 박스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되게 웃기게 나와요, 테두리가. 체크박스도 요 지금 회색 가장자리 선에 테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주황색 선이 이렇게 한꺼풀 생겨버려요. 그래갖고 모든 작업자들이 인풋 태그에는 테두리를 이렇게 주는데 라디오랑 체크박스는 그 테두리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라디오인 요소, 콤마, 엔드,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인 요소한테 테두리 굵기를 0픽셀로 없애라. 이렇게 하면은 그 라디오나 체크박스에 들어가 있던 테두리가 없어지거든요. 자, 요게 옛날 브라우저는 이 코드가 무조건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익스플로러 시절에는 이렇게 작업하면은 여기에 네모 테두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얘로 다시 한번 없애줬다고요. 근데 요즘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끼리 담합을 했는지 이 인풋 태그에 들어있는 요게 일반적인 텍스트 요소에는 적용이 되는데 얘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코드가 요즘 스타일의 작업에서는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코드예요. 그냥 속성 선택자라고 하는 요 특성만 이해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상 클래스입니다. 링크가 있죠? 링크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밑줄이에요. 이 사이트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그 제가 운영하던 회사 이름인데 접었어요, 코로나 때. 자, 클릭하면은 페이지 못 찾아요. 그러면 방문했던 페이지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가 지금 없으니까 색깔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이버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네이버로 주소 바꿨고요. 클릭하면은 네이버로 이동을 해요. 돌아가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링크의 색깔 기본값이에요. 자, 그래서 주소를 갖고 있는 링크 A 태그인데 주소를 갖고 방문했던 적이 없는 링크와 방문했던 적이 있는 링크의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강제로 바꿉니다. 검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는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링크에 대한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갑니다. 여기 보면은 다 링크잖아요. 근데 글자 색깔 다 까만색이죠? 밑줄도 없죠? 대신 얘는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이 가게끔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가상 클래스 두 번째예요.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준비하고요. 목록 정의 태그는 메뉴 만드는 용도라 그랬죠. 그래서 목록 정의 태그의 li 안에는 거의 무조건 a 태그가 들어가요. 거의 공식이에요. li 태그 안에는 무조건 링크로 시작해요. 클릭 못하는 메뉴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목록 정의 태그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스타일로 li 태그의 배경 색깔을 옐로우로 바꿉니다. li 태그 배경이 옐로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오렌지로 바꿉니다.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이 바뀌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마우스 누르면 초록 색깔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도 돼요. 자, UL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00. 자, 일부러 좀 잘 보이는 색깔로 줬어요. 지금은 안 배운,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배운 적 없는 것도 막 쓰겠습니다. 자, 얘를 밖으로 던져요. 더 던질게요. 너무 던졌다. 이렇게 밖으로 던져요. 이 상태에서 UL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은 샥 하고 나오겠죠. CSS의 또 다른 기능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요거만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왔었죠. 이게 슉슉 바뀌었잖아요. 얘한테 0.3초 동안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요. 이게 효과들이 중첩돼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되게 다채로운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CSS는 저도 이거 보여드릴 때 한 줄씩 적응하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고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이 화면에 주는 영향이 뭔지를 다 보고 넘어가야 돼. 제발 좀 한꺼번에 코딩하지 마세요. 자, nth 차일드예요. 자, 목록 정리 태그를 그냥 10개 놨습니다. 자, 여기서 홀수 번째한테 글자 색깔 빨강색, 배경 색깔 초록색. 두 번째 거만 콕 집어서 글자 색깔 초록색, 배경 색깔 빨강색. 3의 배수 번째한테 글자 색깔 파란색, 배경 노란색. 그럼 3, 6, 9가 바뀌죠? 첫 번째 항목한테 글자 흰색, 배경 핑크색. 첫 번째 항목은 바뀌죠?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요소한테 배경 파란색.
이런 식으로 li 태그가 가리키는 선택자가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특정 항목한테만 배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사이에 구분선 들어가는 형태 있죠. 이런 구분선 작업할 때 퍼스트 차일드 내지는 라스트 차일드를 써요. 나중에 보면은 CSS 속성이 굉장히 생뚱맞은 위치에서 쓰여요. 자, 다음 거는 예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div 태그한테 글자 색깔 퍼플, 보라색을 줍니다. 이 CSS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게 캐스케이딩 스타일리스트를 줄임말이거든요. 거기서 캐스케이딩이라는 게 계층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div 태그니까 일단 얘한테 접목이 되잖아요. 얘한테 접목이 되죠. 그러면 얘한테 먹는 속성들 중에 얘가 포함하는 하위 요소들한테도 그 속성이 계층적으로 다 전파가 돼요. 이게 CSS의 특성이에요. 모든 속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div 태그한테 글자 색깔 퍼플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글자 색깔을 보라색으로 적용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에 id가 타이틀인 h1 태그, 직계 자손이죠? 직계 자식이죠? 얘죠? 얘가 글자 색깔 파란색. 바뀌었죠? div 태그인데 id가 컨테이너. 얘네요. 그 안에 클래스가 박스인 div 태그. 박스인 div 태그. 얘한테 글자 색깔이 오렌지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오렌지색이 되겠죠? 됐네요.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안에 클래스가 아이템인 요소. 얘랑 얘죠. 요 두 개한테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줘요. 두 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컨테이너 안에 액티브, 샵 컨테이너 안에 아이디가 액티브, 얘한테 빨강색으로 줘요. 이미 초록색인데 색깔이 들어가면 덧칠된다 그랬죠. 그러면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컨테이너라는 div 태그 안에 자식 요소 ul 태그, 요거 그 안에 li 태그, 얘네 세 개죠. 얘네한테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덧칠한다. 요게 다 까만색으로 된다. 안 됩니다. 얘밖에 안 먹습니다. 자, 이게 스타일시트의 구체성단이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선택자의 표기법에 따라서 각각 점수가 부여돼요. id가 100점, 클래스가 10점, 태그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점짜리, 얘는 102점짜리, 얘는 112점짜리, 100점, 10점, 1점짜리 두 개. 얘는 111점이죠? 얘는 200점이에요. 얘는 103점이죠.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도 요 세 개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적용이 되고 얘는 얘한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블록은 위에 있는 요 두 개 블록과 하나씩 겹치잖아요. 이 중에 점수가 높은 애들이 우선권을 가져요. 무조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점수가 높은 애들이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CSS 작성할 때 일단은 내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은 대상 하나를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해봐. 안 먹어? 그러면 점수를 슬슬 올리면서 선택자를 좀 더 다채롭게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ID 값을 쓰면은 무조건 100점이니까 최우선권이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ID 값은 쓰지 마세요. ID 쓰지 마세요. ID는 진짜로 최후의 수단이야. 왜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HTML이랑 CSS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 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를 또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HTML은 기본적으로 랭귀지 3개가 들어가.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자기가 제어할 대상을 ID 값으로 식별해요, 보통. 근데 CSS도 아이디를 같이 건드려버리면은 속성 하나를 랭귀지 2개가 같이 걸고 가는 거니까 한쪽에서 수정 이슈가 발생하면 다른 쪽도 같이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애당초 용도를 나누는 게 나아요. CSS는 무조건 클래스만 때려 박으세요. 아이디랑 태그 이름 거의 쓸 일 없고요. 무조건 클래스로 다 때려 박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편해요. 수업 예제는 최대한 다채롭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아이디 값 말고 클래스만 그냥 무조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지금 12시 5분인데 12시 35분까지 30분 드릴게요.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5분에 봅시다. 45분에 마지막 예제까지만 보고서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방법은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방법으로 코딩할 때는 문법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색상 강조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문법을 지원하기 위한 뭐 CSS 네스팅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익스텐션이 있었거든요. 그걸 미리 깔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있어야만 문법 강조가 돼요. 자손 선택자의 변형입니다. HTML 구조에 따라서 중괄호로 감싸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HTML 태그 구조 보면은 헬로라는 클래스 안에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럼 점 헬로 안에 띄고 점 타이틀 이렇게 기존에 코딩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헬로 안에 타이틀 훨씬 직관적이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태그 구조가 div 클래스 점 헬로 이 안에 div 클래스 점이 있으면 안 되지. 월드 그 다음에 div 클래스 나이스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를 CSS로 표현하면 헬로 안에 월드 그리고 헬로 안에 나이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중복되는 값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월드와 나이스를 각각 표기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층형 방식에서는 헬로 안에 월드가 있고 나이스가 있다. 이렇게 중복 코드가 좀 줄어요. 그래서 저는 예제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스타일을 이 방식으로 많이 코딩을 하고요. 사실 CSS가 이것만 공부해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CSS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CSS가 프로그래밍적인 구조적이 좀 불가능해요. 변수 개념도 없고 연산자도 없고 조건문 반복문 같은 것도 없어요. 코드 재사용도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CSS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레스라고 하는 언어예요. 근데 이게 기존의 CSS랑 생김새가 너무 다르니까
진입장벽이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CSS랑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사스라고 하는 언어를 또 개조해서 만들어요. 근데 얘도 CSS랑 생김새가 그나마 좀 옛날 거랑 비슷해지긴 했는데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SCSS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보통 요걸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CSS 공부하고 얘를 또 공부해. 그럼 이걸로 내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막 짜면은 실행했을 때 얘가 CSS를 생성해줘요. 근데 요 과정에서 뭐 웹팩이라고 하느니 아니면 뭐 바벨이라고 하느니 각종 여러 가지 명령 프롬프트에서 쓰는 툴들이 대거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배경 색깔 하나 바꾸겠다고 세팅만 반나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크게 계층형 선택자예요. 두 번째가 변수, 연산자. CSS는 변수나 연산자 같은 게 없었거든요. 세 번째가 조건이나 반복문. 네 번째가 함수, 코드 재사용.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CSS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한 게 있으면 CSS는 빼도 박도 못하고 코드 복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과도기 동안 이것들 공부하느라고 되게 힘을 많이 들였어야 했는데 얘가 또 나름대로 발전을 하더니 변수랑 연산자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계층형 선택자도 지원을 해요. 그럼 조건문하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CSS로 작성할 때는 요거는 대책이 없지만 만약에 리액트로 간다. 그러면 리액트가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요 3번, 4번이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얘가 한 5년 정도 쓰이던 기술인데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럼 이걸 흐지부지 시키려면은 새로 생긴 기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공부 안 하려면 이 루트대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나요. 자, 이 계층형 선택자는 표기법이 조금 다채로워요. 자, HTML 태그는 컨테이너 안에 H1이 있고요. div 태그로 지금 클래스들이 들어있는데, 자, 요것도 눈여겨보세요. 하나의 태그에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적용할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합니다. 자, 콜론 루트라고 하면서 빼기 2개로 시작하는 나만의 변수를 정의합니다. 이게 CSS 변수예요. 요게 변수 이름이에요. 콜론 루트 안에 들어가고요. 빼기 2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바디 태그의 글자 색깔을 변수를 끌어다 쓸 때는 바라는 함수 안에서 내가 만든 변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럼 모든 글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점 컨테이너. 그럼 여기죠. 여기에 글자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요. 그럼 싹 다 초록색으로 다시 바뀌겠죠. 자, 계층형 선택자는 이렇게 표기해도 되겠죠. 바디 안에 컨테이너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층형 선택자는 자손 선택자의 변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꼭대기부터 순서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어디 하나 딱 집어서 거기부터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컨테이너 안에 H1 태그, 글자 색깔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점 컨테이너 안에 있는 H1이라는 뜻이에요. 주석으로 의미 같이 살펴보세요. 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이박스, 요 마이박스라는 애들, div 태그 전체죠. 자, 얘네한테 엔드 기호가 붙으면, 엔드 기호가 없으면은 마우스가 왜 안 움직여? 엔드 기호가 없으면은 마이박스라는 태그 안에 있는 점 레드라는 클래스예요. 엔드 기호가 없으면 태그가 뭔지는 몰라. 클래스가 마이박스예요. 그 안에 어딘가에 또 태그가 뭔지는 모르는데 클래스가 레드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엔드가 붙었다. 그러면 레드와 마이박스를 갖고 있는 요소가 레드라는 클래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표기법이 엔드 기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마이박스를 갖고 있으면서 레드라는 클래스를 같이 갖고 있는 애. 얘죠. 얘한테 글자 색깔 빨강색. 마이박스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린이라는 클래스를 같이 갖고 있는 애. 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블루, 오렌지, 옐로우, 핑크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더 부여했고요. 엔드 호버. 마이박스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엔드 콜론 호버. 엔드는 붙여서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박스한테 호버라는 클래스가 적용됐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배경 색깔 검은색. 그럼 마우스 올리면 배경 색깔이 까맣게 바뀌겠죠. 자, 이게 CSS 최신 문법이에요. 수업 예제는 거의 대부분 이 계층형 문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CSS 선택자를 표기하는 되게 다채로운 방법들을 봤는데 이것들 다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폰트 관련 속성부터 들어갈게요. 이제 선택자 끝났으니까 중괄호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보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